도계 살기 생존권 투쟁 당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살리겠다고 철길을 막아서며 대정부 투쟁을 했던 투쟁위원장 박지석입니다. 저는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 캠퍼스 블랙벨리 골프장을 설립할 수 있었던 3천억의 돈을 정부와 합의하고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법정에서 판사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계의 생존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다면 저의 목숨을 걸고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장본이 바로 박지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도계국민 여러분, 386도가 중간에 막혔을 때 이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무엇을 했습니까? 박지석은 38도로 재착공을 위해서 거리에 나서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그것을 다시 착공하게 했던 그 당시 비대위원장 박지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도계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지역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방의원들은 어떠했습니까? 뭐만 하면 제도권에서 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정당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시의원은 대통령을 향해서도 할 얘기는 하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아닌 것은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역의 일꾼이 지역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 앞에 가면 아부하고 권력자의 정당 공천에 기대어서 아무 얘기하지 못한다면 정말 지방의회의 그 기능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도경민 여러분, 지금 지역을 보십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자가 들어오면 지역이 산다. 앞으로 도계는 파라다이스가 된다. 주민이 꿈을 꾸는 그런 동네가 된다고 선동합니다. 저희 주민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중립자 얘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립자는 박지석과 그 당시 번영회장 이관영 전 번영회장이 정부에 가서 중립자가 어떤 것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알고나 계십니까, 주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에 오니 갑자기 다 중립자를 했다고 합니다. 중립자는 우리들에게 의료의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만 믿고 지역 주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지방의회가 똑바로 서 있습니까? 폐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한강개발사업비, 진흥사업비 96년도부터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다고 들어온 돈만 해도 거의 1조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돈 1조, 돈 몇천억 이야기하니 요즘 함부로 사기꾼도 3천억 이렇게 얘기하니 돈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1조 가까운 돈을 퍼붓던 이 동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대로라면 그 돈 주민들에게 다 그냥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 선거 때는 있는 문제를 속 시원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간에 말입니다. 모 후보가 기본소득을 폐기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후보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 법안이라도 제대로 봤는지,
여러분, 기본소득은 폐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약을 막 던지고 세상에 독일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선거를 합니까? 그러면 박지석은 뭐가 다르냐?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난방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건 되냐? 여러분, 태광지역 특별법에는 4가지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대체산업, 주민주거안정, 그러한 곳에 돈을 쓰는데 바로 난방비가 여러분의 주민주거안정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국회에서도 검토 소관상임위원회로 넘겼다고 저희에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박지석은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도경민 여러분, 선거 때 말입니다.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세상의 지방의회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뭡니까? 지방 일꾼 잘하라고 시의원 뽑아놨더니 선거 때는 머리를 2달 동안 머리를 여러분께 조아리고 선거가 끝나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지석은 다릅니다. 박지석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계국민 여러분, 선거 때 되면 갑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큰아들, 막내아들, 사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아들에게 맡겨봤더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을 살릴 전문 일꾼 그에게 도계를 맡겨서 차라리 부모님 봉양하고 그 아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하는 도경민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에게도 할 얘기하고 대통령에게도 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시민의 뜻만 붙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줄 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박상조 시장님 음악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도경민 여러분, 이제 삼척 행정을 책임질 우리 시장님들이 곧이어 여기에서 연설대담으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제일 막내, 제일 꼴찌에 있는 시의원 후보가 그것도 6월 달에 시의원 투표지에 마지막 사람, 도계 마지막 희망, 박지석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도계국민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보수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히 탈당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 자유경제, 헌법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 도계 시민, 삼척 시민의 뜻만 받들고 가겠습니다. 정당 후보라고 해서 줄투표로 쭉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계민 여러분, 박지석은 폐기금의 사용부터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공개하여 주민의 평가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저희가 주거대책이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주거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주거대책이
8평, 9평 아파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도계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옛날에 이미 결정되었다.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시의회가 바로 국회와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을 한 것입니다. 행정을 견제하고 그 심의를 통해서 바로잡는 기능입니다. 대체 우리 지역 시의원 뭐 했습니까? 8평, 9평 아파트를 단호하게 머리를 깎고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선거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정상적으로 점잖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제가 마음먹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문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거리에 우리 학생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도계 캠퍼스 학생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도계 캠퍼스의 모과들이 삼척 캠퍼스로 이동하고 유학생을 받았다고 도계 캠퍼스가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들이 삼척 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계민 여러분, 박지성은 이런 문제를 바로 찾겠습니다. 이제 6월 3일 여러분의 희망, 6월달 교육권 투표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이익들 박지성이 삼척의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계민 여러분, 저에게 표를 주시면 도계의 희망을 살리는 길입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에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